새정년 대표가 당내 분당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조기 선대위 카드를 수용했습니다. 자, 조기 선대위 카드를 수용한다는 것은 비주류가 문재인 대표가 이선 후퇴하고 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자 라고 이야기를 줄곧 해온 부분을 지금 새정년에서 광주원들을 중심으로 분당 사태가 본격화되자 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거부해오던 문재인 대표가 이 급기야 비주류 김한길 대표의 주장을 일단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당을 비상대책위 겸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자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 오늘 조기 선대위 카드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말은 본인은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지만 공천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을 선대위로 넘기고 실질적으로 명목상 대표를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 관한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김한길이라는 대표가 물러나고 그 다음에 당내 여러가지 소개파 보스들이 선대위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끌어가자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는 공동선대위를 조기에 띄우는 부분을 내가 수용한다. 그리고 명목상의 대표직은 유지한 채 이선 후퇴에 있겠다. 이 부분에서 차이는 명목상의 대표직을 문재인 대표는 유지하겠다. 김한길 전 대표는 그것도 물러나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이 조기 선대위 수용이 김한길 전 대표 등의 비주류의 탈당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데요. 즉 김한길 전 대표 등이 탈당을 하지 않고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다만 당신은 형식적인 대표 자리에 불과하니까 공천권이라든지 공천과 관련되는 문제에 더 이상 어떤 권한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좋다. 뭐 이런만 대표를 붙여주면 그건 수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김한길 전 대표가 정말로 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친노 지도부에 요구해왔던 주장들이 정치판을 한번 뒤집어 엎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번에도 문재인 대표의 조기 선대위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면서 대표직까지도 완전히 물러나라고 추가적인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내일쯤 김한길 대표 측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 건가가 지금 새정년의 분당 사태가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 건가를 가림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표가 이날 조기 선대위를 수용하면서 당 내부의 공론을 모아달라고 요구한 부분은 즉 이 자신의 사태에 관한 부분을 여러 계파의 보스들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해달라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직까지 물러나라고 하면 또 문 대표가 그걸 수용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밖에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새정년 내부에서 누군가 남아서 단계적으로 의원들을 탈당시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핵심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받아들이지 못할 주장들을 해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그걸 다 받아들여서 수용할 거니까 앞으로 탈당은 그만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김한길 전 대표는 명분을 상실하게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대표직 사퇴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김한길 전 대표 측에서는 그것도 사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뺏기 항복을 받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 이런 어떤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는 문재인 대표의 이 조기 선대위 수용에도 불구하고 탈당파들은 지속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 그러면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들만 갔다 가면 우습게 될 수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흐름이 과연 문재인 대표의 조기 선대위 수용으로 끊길 것인가? 그건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는 자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차곡차곡 정치판을 개편하기 위해서 어떤 흐름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난 20일 검찰 측 3명 그리고 변호인 측 3명이 추천한 이 의사감정위원단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엑스레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 항목은 모두 14개고 이 14개 항목에 대해서 이 6명의 감정위원이 모두 다 이 감정서에 자신을 의견을 갖다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요,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재판부가 조금은 회의적인데 어떤 형태로든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정한 내용과 그 다음에 영국에 가기 위해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찍었던 엑스레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소견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정위원들의 의견이 첨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서는 2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14개 항목 각각에 대해서 감정위원들이 의학적 소견을 밝힌 문건이 있고 또 이들 의견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어떻다라는 의견이 2가지가 이렇게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그리고 이 2 내용이 일치한다면 예를 들어 14개 각각을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아니다, 종합의견서도 아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자 14개 항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또 종합의견서의 의견이 엇갈리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죠. 그래서 차기환 변호사 등 양승호 박사 측 변호인들은 이 감정위원회 의견서가 모두 공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재판부가 판결을 하기 위해서 참조하기 위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재판부는 2개의 내용이 같으면 좋은데 만약에 틀리면 문제가 좀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검찰은 세브란스 병원의 공개 검증한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즉 바깥치기 의혹을 제기했죠. 현장 검증을 요구했고요. 법원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지금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기환 변호사 등 양승호 박사 측 변호인들도 지금 이걸 다시 시작하면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거고 어차피 박주신은 거기에도 올 리가 없는데 그걸 하면 뭐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박주신의 영국 런던의 체류 주소를 이미 확인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검찰은 그 주소를 확인했다고 변호인한테도 통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은 주소를 확인했으니까 정인 소환 및 신체 검증 절차를 다시 진행하자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아마 양승호 박사나 차기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이걸 다시 진행하면 총선이 지난 이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정치적 환경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일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한다 하더라도 박주신은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세브란스 병원은 이미 구조 변경이 되어서 당시에 공개 검증을 하던 시설과는 지금 환경이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인 소환은 지금 2심이 아니라 항소심 다시 한번 더 재판을 할 때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박주신은 끝까지 버티면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부는 감정위원 6명을 임명을 해서 박주신이 안 올 경우에는 그 감정위원의 판단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고, 이 감정위원들은 14개 항목에 대해서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또 종합의견서를 취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박주신 백력 의혹을 제기한 양승호 박사 등이 무죄다 이렇게 입증이 되어서 판결이 난다면 이제 이 박주신 의혹 문제는 재판부도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을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한 거기 때문에 박주신 의혹은 또 다른 국면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수 외국 시민들이 박주신을 별도로 고소한 사건들이, 고발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병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박주신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양승호 박사의 항소심, 그리고 별도의 박주신이 피의자로 고발된 부분, 이 양측에 똑같이 박주신을 데려와서 이렇게 정인으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2017년 대선까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 양승호 박사는 그냥 무죄라 하면 끝나는 거지만은, 그럼 박주신에 제기된 의혹은 양승호 박사가 무죄라고 박주신의 병력 의혹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개연성은 높아지는 거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박주신의 피의자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가 앞으로 향후 관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양 박사 등 7명이 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 허위사실 유포했다라는 부분이 무죄가 난다면 재판부가 적어도 박은순 아들의 병력 의혹 문제는 그렇게 공공성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의혹을 제기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고,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검찰도 박주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